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제 예비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이제 방학 동안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수업 이제 관련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2027 대입을 준비하는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국어학습 안내서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소설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이제 SF 소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이 2027학년도 수능 그리고 대입이 2027학년도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입을 준비할 때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로고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최용원 국어학원 잠실원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해왔었고 2017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잠실 지역에서 수업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잠실 지역 학생들 그리고 학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안내는 첫 번째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국어의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이제 달라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목의 성격이 달라지고 대비해야 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했을 때 왜 홍기석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와 더불어서 실제 결과도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국어가 중학교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중학교에서의 국어시험과 고등학교에서의 국어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준비 과정과 실제 시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력과 산출 요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입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험 전에 이루어지는 즉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자습을 통해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이때 입력은 암기 위주로 이루어지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산출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외운 내용을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는지가 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에서의 국어시험은 이 입력과 산출이라고 하는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된 형태로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험 범위의 내용을 열심히 외우는 건 시험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열심히 외웠던 내용을 그냥 온전하게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웬만큼 점수가 나오는 형태로 중학교의 국어시험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까지 열심히 외우고 시험장에서는 산출만 하면 소위 말하는 90점, 100점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중학교 국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시험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중학교 때랑 차이가 나는 게 입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시험 중에 산출뿐만 아니라 입력이 추가되는 걸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중학교 때는 그냥 시험 범위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끄집어낼 줄만 알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외운 것에 플러스 알파로 시험 중에도 새로운 정보의 텍스트들이 주어져서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끄집어내는 과정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시험 중에도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시험의 성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중에
입력 능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시험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 그게 고등학교 국어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뽑아낼 줄만 알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출이 메인이 되는 형태로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국어부터는 산출뿐만 아니라 입력 역시도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정해진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70% 정도는 여전히 출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판단을 요구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입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30%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0%만 열심히 맞추면 이제 70점대라고 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거의 4등급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30% 정도로 나오는 판단 문제를 맞춰야 소위 말하는 1등급 내지는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등학교 국어는 당연하게도 시험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친 주요 내용을 암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왜냐하면 70%의 암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낯선 내용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훈련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잠신고니 영동일고니 다 이 근처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제가 지금 가져와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신고 문제거든요. 아마 텍스트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윗글과 보기를 모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함으로써 두 작품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이때 윗글은 학교에서 배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기는 지금 윤리유곡이라는 고전 시가가 들어있는데 이 작품은 교과서 수록 작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을 물어본 형태로 잠신고에서 출제가 되었고, 지금 여기는 중세국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보기를 바탕으로 지금 예문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때 보기 자체는 학교에서 배운 이제 그 모음조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금 영동일고 문제인데, 지금 가나다라 마 중에서 나의 A의 역할과 유사한 것을 골라라 라는 형태로 지금 문제가 출제됐는데,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김종길의 성탄제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 읽고 이제 시험 중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 작품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가 고등학교 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보통 학생들이 고1 올라와서 중간고사를 이제 치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마 너네가 이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간고사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시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다. 국어 과목의 성격이 이러이러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지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적응한 학생들은 쉽게 점수가 오를 텐데, 그 적응이 느린 친구들은 점수가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얘기를 제가 미리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겪어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보통 해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나름 이 정도 등급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점수를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항상 90점을 넘겼는데 이번에 점수가 막 60점대, 70점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제 여쭤들 보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이었다는 게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조금만 공부를 해도 대부분은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사실 90점이 안 나오면 걱정을 해야 되고 90점이 나온다고 해서 학생의 국어 실력이 높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스펙트럼을 보통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 1등급 받는 학생도 중학교 때는 90점 넘었고 4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중학교 때는 90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90점 이상을 학생의 실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미리 알고 계시든지 혹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겪어보고 나면 대부분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선택권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에 가서 뭐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런 식으로 파트 딱딱딱 나눠가지고 백과사전식 형태로 수업하는 걸 학생들이 이제 듣게 하든지 혹은 이제 동네 학원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동네 학원은 이제 내신 대비가 메인이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냥 내신 관련된 작품들을 쭉 공부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학생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입력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즉 스스로의 힘으로 텍스트를 읽을 줄 모르는 학생한테 백과사전식 수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작품 해설을 암기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점이 잘 드러나는 게 수능이에요. 제가 연기 역설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실 요즘 수능 국어는 EBS 연계가 이제 50% 정도 되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문 연계가 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연계가 강화돼서 독서 내 지문이 전부 다 EBS에 수록된 제재가 이제 들어있던 게 변형이 된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EBS를 너무 EBS 공부하는 걸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수록해 놓은 게 올해 2024학년도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학 지문 지금 두 개를 가져왔어요. 지금 27번 얘는 현대시고 34번 얘는 지금 고전시가 일동장류가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수록이 됐는데 참고로 요 나아 지문 현대시 지문과 고전시가 지문은 모두 EBS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작품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27번의 오답률은 63% 그리고 34번 일동장류가의 오답률은 이번 수능에서 62%가 나왔습니다. 즉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작품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작품의 내용을 뻔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는 얘네들을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작품 내용을 내가 미리 알아놨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게 여기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시 유명한 작품, 고전시가 유명한 작품 열심히 방학 동안 공부를 해놔도 막상 시험이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그걸 이전에 배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정리하면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습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선택지가 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선지의 OX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국어 공부에 있어서 결국에는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공부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진 않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을 때 3년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하면 수능 1등급에 도달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수업은,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주의 수업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과사전식 수업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독해 모델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업이 보통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즉, 현대시면 현대시, 독서면 독서, 현대소설이면 현대소설,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각 갈래 또는 제재별로 어떤 형태로 글을 읽어 나갔을 때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지, 그걸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이 그런 모범적인 모델, 방법론을 배우고 나면 그걸 매일매일 1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적용하게끔 숙제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숙제는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문학 2지문, 독서 2지문,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숙제를 이제 매일매일 4지문 정도 공부하게끔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막히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제가 1대1로 첨삭하면서 보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국어는 일주일에 2번 나온다고 생각해라 라고 못을 박는 편이거든요. 수업이야 당연히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니까 듣는다고 치고, 과제도 다 못하면 남아서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 2가지는 하게 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클리닉을 조금 길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방학 기간 같은 경우는 좀 많으면 3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서 이전에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만큼이나 클리닉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단계에서 클리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꾸준히 나올 수 없으면 수업의 효과가 조금 반감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지문 옆에 쭉 메모 형태로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지금 5문제 정도 수록이 돼 있는데, 지금 각 선지별로 O, X 내지는 막 메모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게 문제 분석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내용을 확인했으면 그 틀린 내용에 대한 이런 분석까지 이루어졌을 때 하루치 공부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공부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식으로 국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국어가 이제 아무래도 모국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대충 읽어보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고, 문제가 1, 2, 3, 4, 5번 나와 있을 때 내가 모든 선지를 다 판단하진 못하더라도 딱 봐도 이상한 놈들 한 3개 지우고, 2개 좀 아리까리한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한 놈 찍으면 웬만하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뭐 문제 맞았으면 됐지, 내가 굳이 이 5개의 선지를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건 45문제의 225개의 선지가 있을 때 그 225개의 선지를 완벽하게 정오 판단, OX 판단을 할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라고 심플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를 많이 맞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모든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 한 세트에 4문제 정도가 나오고 4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3점짜리를 뺀 3문제 정도 맞으면 보통 학생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맞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4개 중에 3개 맞은 건 요렇게만 보면 그 지문 세트만 보면 많이 맞은 거라고 네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냐? 4분의 3이면 75%고 네가 모든 세트에서 그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면 결국 너는 4등급, 3등급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맞는 것, 많이 맞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 맞는 걸 목표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고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인풋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과목은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게, 성적이라고 하는 게 가우스 함수의 형태로 계단 형태로 이제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쭉쭉쭉쭉 1차함수처럼 오르면 그 오르는 재미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힘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도 단기간에는 그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맞는 건가? 해서 다른 방법도 기웃기웃 거려보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나는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나 보다 하면서 그냥 또 공부를 놨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요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성적이 안 오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 방법론을 꾸준히 공부를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밀고 나가면 그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네 등급이 오른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애초에 입시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3년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장 한 달, 2달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은 고3 11월에 치르는 수능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내신이야 그때그때마다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만큼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업을 고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굳이 홍기석의 수업을 들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거는 기대치도 조금 높은 편이고 저는 이제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한다, 열심히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냐 못하냐를 놓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열심히 하냐 못하냐,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냐만 놓고 보통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성실한 학생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아주 약한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괴로운 와중에도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잘 되길 바래서 잘하길 바래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잔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잘 따라오고 결국에는 성적이 향상되게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쟤는 맨날 날 볼 때마다 그냥 잔소리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저랑 결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조금 빡세게 수업을 진행을 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3시간 수업인데 참 저도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3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3시간 반, 그리고 조금 많이 하는 예비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4시간씩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건 그만큼 제가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업이 좀 빡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제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양이 적진 않아요. 하루에 내 지문을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그냥 채점하고 틀린 거에 빨간 펜 칠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좀 그 과제 자체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조금 빡세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도 제가 3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사실 내신 기간 같은 경우는 3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수험생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좀 오버하지 말고, 그리고 클리닉도 문제도 좀 적당히 주고 클리닉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학생들의 이제 얘기를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빡센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게 지식 전달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공부하는 자세, 태도 자체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가 따라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러, 그리고 뭐 그냥 와서 대충 수업 듣고 뭐 공부하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버티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버티는 학생들은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뭐 아무래도 뭐 이 잠실 지역에서 막 인원이 많고,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로고스 학원에서 처음 수업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즉,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학생이 그냥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면면은 어떠한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동일고 수강생이 10%, 잠신고 수강생이 25%, 잠일고 수강생의 30%가 내신 평균이 1점대 전교권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각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내신 평균이 1점대로 나오는 학생들 중에 처음 입학할 때부터 고정 국어 1등급이었던 학생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학생은 2등급에서, 좀 심한 학생들은 4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등급대를 끌어올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포진해 있는 이유 자체도, 다른 이제 영어나 수학은 잘 돼 있는데 국어 하나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았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 다른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누가 어디를 다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교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올해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잠신고 1학년 이제 현재 수업 듣고 있는 학생 1학기 기말고사 때 50점이 나왔습니다.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요. 근데 국어에 자신감이 워낙 없어가지고 국어 시험만 보면 꼭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94.4점으로 1등급 점수가 나왔고, 영동일고 학생은 더 심각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예비고일 때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그 예비고일 11월 반부터 꾸준히 수업을 들어왔던, 방학과 내신 수업을 꾸준히 들어왔던 학생인데, 아무래도 국어 자체를 잘 못하던 학생이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 7등급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여름방학 포함해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한 결과 2학기 중간고사 때는 90점으로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동일고 수강생. 1학기 기말고사 때 63.1점이었던 학생, 이번 학기 88.9점으로 딱 11.7%가 나왔어요. 그래서 3등급 문을 열었는데, 이 학생 역시도 한 학기 만에 이제 등급이 2단계 정도 올랐고, 마찬가지 영동일고 2학기 중간고사 69점이었던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3등급으로 82.3점. 그리고 잠신고 1학기 때 문학 4등급 받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이제 1등급. 그리고 잠일고 1학기 때 3등급 나왔던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급, 정규 2등 했고, 기말고사 최근에 봤는데 기말고사에서도 3등을 해서 이제 최종 1등급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국어를 잘했던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국어를 조금 못했던 학생들이더라도 이제 수업을 꾸준히 믿고 따라왔을 때 요 정도까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고1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오히려 1학년 때보다 수강생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는 이제 최웅원 국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국어 관련해서는 그곳이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학생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형이나 뭐 오빠나 누나나 있어서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보통 내신을 같이 수업을 하다가 그 학생들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학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 고1 수업을 이제 학원을 정할 때 보통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학원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게 돼요. 제 수업은 보통 그렇게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서 영동일고 학생 57%, 잠신고 54%, 잠일고 16% 정도 이제 수강생이 늘었고, 2023학년도 일단 국어 전교 1등만 말씀드리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영동일고 전교 1등, 잠일고 전교 1등. 이 학생은 지금 2학기 중간과 기말 두 개 다 전교 1등을 이제 저희 수업에서 배출했는데, 학생은 다른 학생입니다. 그리고 잠일고 2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교 1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도 같은 학생이 아니에요. 다 다른 학생인데 이제 저희 학원 내에서 1등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잠일고 1학년은 현재 고1 중에 좀 인원이 제일 적은 편인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체 1등급자가 6명이거든요, 잠일고가.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수강생 중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42%가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국어만큼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전에 이제 그 제가 1, 2, 3등 안에 드는 좀 그 등수가 높은 성적표만 지금 쭉 모아놨는데, 뭐 1등, 1등, 2등, 1등, 1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지금 모의고사도 지금 학교 특사 1등, 2등, 1등, 뭐 1등, 뭐 3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에서 1등급, 그리고 모의고사도 정교속차에서 이제 좀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나머지 이제 1등급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제 3등 안에 들지 못한 성적표는 제가 뭐 지면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뺐거든요. 실제 1등급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자 같은 것들 이제 뭐 주고받은 걸 이제 쭉 그냥 넣어놨는데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랑 쭉 얘기를 하면서 요런 식으로 상담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부모님들께는 문자 같은 걸 매주 막 이렇게 보내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금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좀 있고 제가 1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학년이 조금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수업 준비와 그리고 학생 상담에 좀 오롯이 힘을 쏟고 싶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는 막 매주 뭐 문자 이렇게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같은 걸 꼬박꼬박 보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시간에 학생이랑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학생의 취약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얘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당연히 상세하게 안내는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 예비고일 겨울방학 수업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요거는 제가 좀 명언을 좋아해가지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뭐 유명한 말을 하나 가져왔어요.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라는 말을 이제 니체가 남겼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 입시를 치르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 바람이 부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를 이제 배 한 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뭐 파도나 풍랑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풍파가 쉽지는 않겠지만 풍파에 맞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예비고일 겨울방학 수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업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고 하면 제가 보통 학원에 상주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얼마 전에 요 근처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보통은 제가 주 7일 이제 학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으로 이제 미리 이제 시간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저랑 1대1로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수업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아마 길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 국어 담당 홍기석 강사였습니다.